안녕하세요. 운동을 만나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체형평가에서 하지관절의 구조적, 기능적 체형평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슬관절의 구조와 기능적 움직임 영상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체형을 바라보고 문제점을 인지해서 필요한 운동을 분별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이 아프시고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근골격계의 기능적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도 분명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능 보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지관절의 기능 범위 평가 방법으로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평가합니다. 신체 정렬과 체형 평가는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선천적인 체형과 후천적인 체형 변형을 정확히 알고 그에 필요한 보완 운동과 기능 회복을 위한 교정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신체 정렬 평가로 고관절의 구조적 평가에서 대퇴골의 대퇴경부 경사각도 차이와 대퇴경부의 편의각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퇴경부의 경사각도는 약 125도이지만 정상각도보다 약 105도 이하로 감소되어 있는 경우를 내방고라고 하며 정상각도보다 약 140도 이상 증가되어 있는 경우는 외방고라고 합니다. 또 대퇴경부의 정상적인 편의각도는 약 15도이지만 정상 편의각도보다 약 35도 이상 증가되어 있는 경우 고관절 전방염전이라고 하며 정상 편의각도보다 약 5도 이하 감소되어 있는 경우 고관절 후방염전이라고 합니다. 외반슬 체형의 경우 고관절 전방염전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내반슬 체형의 경우는 고관절 후방염전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이 각도에 가깝지 않더라도 정상 각도보다 조금이라도 증가되거나 감소되어 있는 경우를 확인하여 기능적 움직임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관절의 구조적 평가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고관절의 기능 평가를 통해서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슬관절의 구조적 평가와 족관절의 구조적 평가는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슬관절과 족관절의 정상 범위 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은 대퇴골 내회전과 내전, 외회전과 외전, 가동 범위를 확인하여 구조적 평가를 예상합니다. 슬관절은 굴곡과 신전, 회전 가동 범위를 확인하며 족관절도 굴곡과 신전 그리고 내번, 외번의 기능 범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의 구조적 평가와 기능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고관절의 전방염전과 후방염전을 예상하고 고관절의 내회전, 외회전 가동 범위를 확인합니다. 슬관절을 수직 굴곡 상태에서 힘을 빼고 바깥쪽과 안쪽으로 회전시켰을 때 구조적 기능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의 정상적인 내회전 기능 범위는 약 20도에서 30도 정도이고 외회전 기능 범위는 약 30도에서 40도 정도입니다. 만약 고관절의 내회전이 50도 이상 과도하게 일어나고 외회전이 10도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면 고관절 전방염전을 예상할 수 있고 기능평가에서 내회전근이 단축 상태를 보이며 외회전근이 늘어나서 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고관절의 외회전이 50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일어나고 내회전이 10도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면 고관절 후방염전을 예상할 수 있고 기능평가에서 외회전근이 단축 상태를 보일 수 있고 내회전근이 늘어나서 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 기능 범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회전 범위에 따라 골반의 정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관절이 외회전보다 내회전의 범위가 크다면 골반을 후방 경사로 정렬할 수도 있고 고관절 내회전 기능 범위가 커지게 되면서 관골이 후만 정렬하게 되면 햄스트링근의 근육이 단축된 경향을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회전보다 외회전의 범위가 크다면 골반을 전방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의 외회전 기능 범위가 커지게 되면서 관골이 전만 정렬하게 되면 대퇴직근이 단축된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관절의 구조적 평가로 두 번째 방법은 제자리에서 발을 정면을 향하고 상체가 숙여지지 않고 골반의 정렬이 중립을 유지하면서 다리를 벌려봅니다. 이때 수직에서 외전된 다리가 약 50도 이상 유지하는지 제한되어 있는지에 따라 고관절의 내방고와 외방고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외전된 다리 각도가 50도 미만으로 유지된다면 고관절 내방고를 예상하며 60도 이상 과도하게 유지한다면 외방고를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기능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정 각도를 말할 수 없지만 내방고의 경우 내전근이 단축된 상태를 보일 수 있고 외방고의 경우 외전근이 단축 상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내방고의 경우 대퇴골이 내전된 상태로 정렬할 수도 있고
또는 광골이 낮게 정렬할 수도 있어 내전근과 외전근이 같이 단축 상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방골의 경우도 대퇴골이 외전된 상태로 정렬할 수도 있고 또 광골이 높게 정렬할 수도 있어 외전근이 단축 상태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체형이라도 구조적, 기능적 평가가 다를 수 있으며 운동 방법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시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운동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슬관절의 구조적 평가는 사진을 찍어보는 방법으로 편안한 자세로 발을 모아서 평상시 모습을 촬영합니다. 구조적 차이 확인은 발 앞꿈치와 뒤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무릎이 벌어져 있다면 내반슬 체형이고 무릎이 맞닿은 상태에서 발이 벌어져 있다면 외반슬 체형입니다. 사진상에서 대략적으로 각도를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반슬 체형으로 고관절 후방염전에 가깝게 정렬하며 골반이 중립보다 약간 전방 경사로 정렬하고 있습니다. 슬관절의 기능 범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발을 골반 넓이로 벌려서 제자리에 앉아봅니다. 이때 슬관절 굴곡 기능 범위가 약 140도 이상 유지되는지 제한된 범위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슬관절 굴곡 기능 범위를 평가합니다. 제한된 범위를 유지한다면 슬관절의 신전근인 대퇴사두근의 단축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한 방법은 베드 끝에 엉덩이를 대고 누워서 한쪽 다리를 접어서 가슴 쪽으로 당겨봅니다. 이때 반대쪽 다리가 수평보다 위에 위치한다면 슬관절 신전근의 단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족관절의 구조적 평가 방법으로도 사진을 찍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족관절이 외번 정렬인지 내번 정렬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족관절의 기능 범위 평가 방법은 발 앞꿈치를 쭉 편 상태를 확인했을 때 족관절의 양호한 신전 범위는 약 50도 이상이며 50도 미만이라면 족관절의 굴곡근인 전 경골근이 단축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족관절의 굴곡 범위는 약 30도 이상이며 30도 미만이라면 족관절의 신전근이 단축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족관절의 내번, 외번 기능 범위는 발 안쪽으로 젖혔을 때 내번의 양호한 기능 범위는 약 40도 이상이며 과도하게 50도 이상 유지되는지 또는 40도 미만의 기능 범위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외번의 기능 범위는 발을 바깥쪽으로 젖혔을 때 외번의 양호한 기능 범위는 약 20도 이상이며 과도하게 30도 이상 유지되는지 또는 20도 미만으로 기능 범위를 유지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관절의 기능 범위가 너무 과도하게 유지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크고 반대로 기능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면 다양한 움직임에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동작이 커지게 되면 가동 범위가 커지게 되면서 마찬가지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안정성 운동과 가동성 운동으로 기능을 보완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들을 선택적으로 분별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슷한 체형이라도 같은 패턴의 문제점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체형 평가와 기능 평가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팔이 긴 사람이 있고 팔이 짧은 사람이 있고 다리가 긴 사람이 있고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고 또 유연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항상 다양성을 보이게 됩니다. 구조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기능적으로 보완하면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형 교정 운동으로 많은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정 운동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의 체형을 바르게 이해하고 평가해서 필요한 운동을 분별하여 기능 보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의 기능은 늘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쇠퇴하고 연약해지기 마련인데요.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지도해본 결과 신체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운동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건강의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체의 기능을 회복하고 신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한 운동을 당장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르고 건강한 평생 운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영상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주자주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